중국에서 가장 놀라운 장소일수록 오히려 가장 다가가기 어려운 곳이라면 어떨까요? 유명한 관광지 너머에는 대부분의 여행자가 평생 한 번도 마주하지 못할 장소들이 존재합니다. 200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열리지 않은 황제의 무덤, 오래된 전설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숲, 국경 통제로 지켜지는 외딴 계곡, 그리고 자연 그 자체가 사람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거친 풍경까지. 어떤 곳은 법으로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또 어떤 곳은 역사와 지리 혹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선택 때문에 닫혀 있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여정이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중국의 가장 출입하기 어려운 장소 10곳을 함께 만나봅니다. 라룽가르 불교 아카데미, 외국인에게 좀처럼 허락되지 않는 붉은 수행의 도시. 해가 떠오르기도 전 산비탈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아침 햇살 때문이 아니라 산등성이를 따라 끝없이 이어진 수천 채의 목조 가옥이 거대한 붉은 직물을 펼쳐놓은 듯 풍경을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붕 위로는 오색기도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티베트 고원의 희박한 공기 사이로는 멀리서 들려오는 독경 소리가 잔잔히 퍼져나갑니다. 많은 외국인 여행자에게 이숨 막힐 듯한 풍경은 평생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는 라룽가르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라룽가르는 1980년 존경받는 티베트 불교 스승 켐포 지금의 푼촉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이후 세계 최대 규모의 불교 수행 공동체로 성장하며 전성기에는 4만 명이 넘는 승려와 비구니, 수행자들이 함께 생활하고 공부하는 지구에서 가장 특별한 신앙 공동체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눈부신 성장과 함께 규제도 점차 강화되었습니다. 2016년부터는 거주지의 상당 부분이 철거되었고 수천 명의 주민이 다른 곳으로 이주했으며 외국인의 출입은 엄격하게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입장 규정은 예고 없이 계속 변경되어 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끝없이 이어지는 진홍빛 지붕이 거대한 지문처럼 산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검문소와 각종 규정 뒤에 가려진 라룽가르는 대부분의 외부인이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신비로운 수행 세계를 엿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라오쥔산 풍경구, 외국인이 좀처럼 닿지 못하는 도교의 성산, 황금빛 지붕들이 구름바다 위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절벽 위에 우뚝 선 그 풍경은 새벽이 밝아올수록 지상의 산이라기보다 하늘에 떠있는 잊힌 궁전처럼 보입니다. 많은 외국인 여행자에게 이 장관 역시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라오쥔산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전설적인 도교의 창시자 노자를 기려 이름 붙여진 라오쥔산은 약 2000년 동안 중국에서 가장 신성한 도교 성산 가운데 하나로 숭배되어 왔습니다. 해발 2200m를 넘는 산길을 따라 오르면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사찰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산맥을 굽어보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일부 기간에는 지역의 보안 및 관리 정책으로 인해 외국인의 출입이 제한되었습니다. 중국 국내 관광객들은 많은 수가 이곳을 찾았지만 외국인의 입장은 시기에 따라 불확실한 경우가 있었고 그 때문에 해외 여행자들에게는 쉽게 닿을 수 없는 성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상에 서면 사찰의 종소리가 구름 사이로 울려 퍼지고 햇살은 황금빛 정악을 계곡 위에서 빛나는 이정표처럼 물들입니다. 수세기 동안 신성한 산으로 숭배받아 왔지만 여전히 많은 해외 방문객에게는 닿기 어려운 곳. 라오쥔산은 지금도 중국에서 가장 경이롭고 신비로운 성지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허시커 얼 핵심 보호구역. 자연이 직접 출입을 허락하는 곳. 세상에는 사람의 발길을 자연스럽게 막아설 만큼 혹독한 땅이 많지 않습니다. 허시커얼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해발 4500m가 넘는 이 광활한 야생은 희박한 공기와 혹한, 그리고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는 환경으로 모든 방문객을 시험합니다.
칭짱고원에 걸쳐 4만 5천 제곱킬로미터가 넘게 펼쳐진 허시커얼은 세계에서 가장 온전하게 보존된 고산 생태계 가운데 하나를 지키는 가치를 인정받아 201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초원과 빙하 호수는 티베트 영양과 야크의 안식처가 되어주며 핵심 보호구역은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연구진과 자연보호 인력만 제한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수천 마리의 티베트 영양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번식지를 향해 이 드넓은 초원을 가로지릅니다. 이는 인간의 간섭이 거의 없는 상태로 이어지는 아시아 마지막 대규모 야생동물 이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철조망이나 무장 경비가 이곳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허시커열을 보호하는 힘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출입 제한이 시행되기 훨씬 전부터 극한의 고도와 혹독한 겨울, 끝없이 이어지는 황야가 이미 대부분의 사람을 돌려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중국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장소이자 마지막까지 거의 손대지 않은 자연을 간직한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산장위안 국립공원. 아시아의 거대한 강들이 태어나는 곳.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 개의 거대한 강은 모두 같은 외딴 땅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여정의 출발점은 지금도 중국에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아시아의 물탑이라 불리는 산장위안 국립공원은 티베트 고원의 19만 제곱킬로미터가 넘게 펼쳐져 있으며 중국에서 가장 넓은 국립공원입니다. 빙하와 고산 습지, 광활한 초원이 장강과 황허, 란창강의 발원지를 이루고 있으며 이곳에서 시작된 물은 아시아 전역에 약 20억 명에게 담수를 공급합니다. 이러한 연약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핵심 보존구역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일반인의 출입은 크게 제한되고 연구진과 자연보호 인력에게만 대부분 허용됩니다. 도로도 관광객도 닿지 않는 깊은 곳에서는 얼어붙은 호수가 드넓은 하늘을 비추고 검은 목두루미는 고요한 습지에서 둥지를 틀며 티베트 영양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같은 이동 경로를 지금도 따라갑니다. 사람의 흔적을 최소한으로 유지해 온 덕분에 이 풍경은 오랜 세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강들이 도시와 나라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물줄기가 된 뒤에야 그 이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작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산장위안은 중국에서 가장 엄격하게 보호되는 자연 가운데 하나일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진커우허, 다두허, 대협곡. 끝내 열리지 않은 협곡. 진커우허 대협곡에는 일반 방문객이 끝내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이 있습니다. 몇 곳의 전망대를 지나면 협곡 깊숙한 지역은 불안정한 절벽과 지질 재해 위험, 자연환경 보호, 그리고 좁은 계곡 안에 설치된 기반 시설 때문에 지금도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다두허는 중국 남서부에서 가장 깊은 협곡 가운데 하나를 깎아냈습니다. 강은 거대한 산맥을 가르며 흐르고 강물 위로는 1000m가 넘는 수직 암벽이 장엄하게 솟아 있습니다. 지금도 낙석과 험준한 지형은 협곡의 모습을 끊임없이 바꾸고 있으며 그만큼 접근은 어렵고 위험합니다. 제한적으로 개방된 전망대에서는 협곡의 일부만 겨우 엿볼 수 있습니다. 녹슨 빛을 띠는 절벽은 에메랄드빛 강물로 곤두박질치고 버려진 철도 터널은 단단한 암벽 속으로 사라지며 좁은 다리는 아래에서 거세게 흐르는 강을 아슬아슬하게 가로지릅니다. 하지만 협곡의 대부분은 지금도 사람들의 시선 밖에 숨겨져 있습니다. 관광을 위해 완전히 개방된 유명 협곡들과 달리 진커우허는 한 번도 온전히 탐험의 대상이 된 적이 없습니다. 협곡이 산속 깊은 곳으로 이어질수록 이곳은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어떤 풍경은 아름답기 때문에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위험하며 무엇보다 너무나 소중하기에 끝까지 모두에게 열어둘 수 없는 곳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시황 지하궁전.
아직 누구도 들어가 본 적 없는 황제의 무덤.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병마용갱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병사들이 영원히 지키도록 만들어진 황제는 지금도 단 한 명의 현대인도 들어가 본 적 없는 지하 묘실 안에 잠들어 있습니다. 시안 인근의 완만한 흙무덤 아래 숨겨진 진시황의 지하 궁전은 기원전 210년 장례가 치러진 이후 지금까지 봉인된 채 남아 있습니다. 고대 역사가 삼하천은 이 묘실 안에 축소된 궁전들이 세워져 있었고 천장은 밤하늘을 본떠 만들어졌으며 중국의 강을 상징하는 수은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20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뒤 현대 조사에서도 무덤 아래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은 농도가 확인되면서 이 오래된 기록은 뜻밖의 신빙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연구에도 불구하고 고고학자들은 중앙묘실을 단 한 번도 개봉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유물들을 현재의 기술로는 안전하게 보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은 발굴보다 보존을 선택했습니다. 병마용은 거대한 황릉의 극히 일부만 보여줄 뿐입니다. 가장 큰 비밀은 여전히 땅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의 지하 궁전은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고고학적 미스터리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닿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지켜온 것을 잃을 위험을 누구도 감수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봉인된 채 남아있는 것입니다. 린즈 난이 계곡 풍경구. 외부인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국경의 계곡. 난이 계곡으로 들어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입장권이 아닙니다. 바로 허가입니다. 중국과 인도 국경에 가까운 티베트 남동부 깊숙한 곳에 자리한 이 계곡은 중국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관리되는 접경지역 안에 있으며 외국인의 출입은 각종 허가와 수시로 바뀌는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검문소를 지나면 극소수의 외부인만 직접 마주하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온 노송나무 숲과 수정처럼 맑은 강. 만년설이 흘러내려 만든 계곡은 놀라울 만큼 원형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가장 작은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인 먼바족의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뛰어난 생태적 가치와 문화유산, 그리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가 이 계곡을 더욱 엄격하게 보호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티베트 여행 허가증을 소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난이 계곡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추가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출입 규정은 예고 없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행자에게 난이 계곡에 도착하는 일은 이동 거리보다 공식적인 허가를 받는 일이 더 큰 관문이 됩니다. 대부분의 여행지에서는 그곳까지 가는 길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나 난이 계곡에서는 애초에 들어갈 수 있는 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도전입니다. 그렇기에 이곳은 티베트에서 가장 아름답지만 동시에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풍경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선농자 국가 자연보호구역. 중국 최고의 전설이 끝내 사라지지 않는 곳.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전설 가운데 하나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가 그 전설이 시작된 장소를 직접 본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수십 년 동안 선농자는 사람을 닮은 정체불명의 생명체, 예런의 목격담으로 유명했습니다. 수많은 과학조사와 탐사가 이어졌지만 지금까지 그 존재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단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미스터리는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이 보호구역 자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선농자는 중국의 마지막으로 남은 거대한 온대 원시림 가운데 하나를 보호하고 있으며 핵심 보존구역의 상당 부분은 지금도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나무 데크를 벗어나는 순간 숲은 곧바로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빽빽한 나무들이 햇빛을 가리고 좁은 협곡은 산속 깊이 사라지며 계곡 전체가 사람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역으로 이어집니다.
선농자의 이런 모습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보호구역이 간직한 가장 큰 비밀인지도 모릅니다. 예런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광활하고 철저하게 보호된 숲에서는 그 전설은 증명되지 않아도 살아남기에 충분합니다. 판징산. 구름 위에 솟은 황금 정상 구이저우의 산맥 위로 거대한 바위 봉우리 2개가 솟아 있습니다. 두 봉우리는 좁고 긴 암릉으로 이어져 있고 가장 높은 곳에는 2개의 작은 사찰이 자리한 홍윈진딩, 붉은 구름 금정이 있습니다.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해발 2570m에 이르는 판징산은 중국에서도 손꼽히는 독특한 산악 생태계를 품고 있습니다. 판징산은 독특한 지질 환경과 뛰어난 생물 다양성을 인정받아 201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금정에 오르기 위해서는 바위에 새겨진 수백 개의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길은 더욱 좁아지고 양옆으로는 아찔한 절벽이 펼쳐집니다. 폭설이나 결빙, 강한 바람, 짙은 안개로 시야가 나빠지면 정상 구간의 출입이 일시적으로 제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의 풍경은 단 몇 초 만에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곡에서 피어오른 구름이 사찰을 하얀 안개 속으로 감싸면서 황금빛 정상은 마치 하늘 속으로 사라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시 후에는 봉우리 전체가 구름 뒤로 모습을 감추기도 합니다. 판징산은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상의 모습이 몇 분 동안만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짧은 순간이 판징산을 잊을 수 없는 산으로 만들어줍니다. 화산 장공잔도 절벽 위 아찔한 낭떠러지 길 수백 미터 아래로 허공이 펼쳐진 절벽에 나무 판자가 위태롭게 붙어 있습니다. 바위에 고정된 쇠사슬은 절벽 너머로 이어지고 등산객들은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중국 화산의 전설적인 장공잔도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아찔한 상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곳입니다. 해발 2100m가 넘는 화산은 수백 년 동안 중국의 대표적인 도교 성산으로 숭배되어 왔습니다. 가파른 계단과 좁은 산길이 5개의 주요 봉우리를 연결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곳이 바로 장공잔도입니다. 절벽에 설치된 케이블에 안전 장비를 연결한 채 방문객들은 그대로 절벽 옆을 건너야 합니다. 발 아래로는 계곡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나무 판자는 마치 거대한 낭떠러지 위에 매달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날씨가 나빠지면 이 길은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폭우와 폭설, 결빙, 강풍, 짙은 안개로 시야가 나빠질 경우 일부 구간의 출입이 일시적으로 통제될 수 있습니다. 구름이 화산을 뒤덮는 순간 계곡과 절벽은 하얀 안개 속으로 사라집니다. 잠시 동안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발 아래 놓인 좁은 나무 판자뿐입니다. 화산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길에서는 언제나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자연입니다.